명절 부엌 전쟁,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여러분, 명절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5시요? 아니면 4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니까요.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고기전, 김치전, 끝도 없는 전의 목록. 그리고 명절 아침, 아직 어두운 부엌에 혼자 서 계시죠.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기름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에 배고 손등에는 어느새 빨간 화상 자국이 생기죠. 그런데 거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TV 앞에 편하게 앉아서 웃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보, 전 좀 더 붙여. 소파에서 날아오는 주문. 같은 집 아닌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 이거 정상인가요? 올해 한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은 차례를 간소화하고 동네 식당에서 식사만 하자.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대요. 30년 넘게 명절마다 상을 차렸던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이어서 작은 며느리도 동의했고요. 그렇게 이 집안의 명절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A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명절마다 전 부치다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디스크에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왔죠. 남편은 도와주긴커녕 제가 다 끝낼 때까지 소파에만 앉아있고 20년간 명절마다 20가지가 넘는 전을 부쳤대요.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양도 엄청났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을 지키다 보니까 정작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차례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없어요. 국은 충분한가? 저는 더 부쳐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죠. 조상님께 절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고 이게 진짜 명절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처음으로 식당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설득하는데 한 달 걸렸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족과 오랜만에 편하게 웃으며 식사할 수 있었어요. 전쟁 같은 부엌이 없으니 대화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남편이랑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여유였죠. 더 심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며느리 B씨는 작년 추석 때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퇴근 후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고 명절 당일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에게 온 문자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다 부쳤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 말 들으시고 어떠세요? 충격적이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쓰러져 있는데 가족들은 전 걱정을 하고 있다니. 응급실 침대에서 이혼 상담 검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명절 풍경일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예요. 명절 음식 준비 시간, 여성은 평균 8.2시간, 남성은 1.3시간. 명절 스트레스 지수, 기혼 여성 78.5%, 기혼 남성 32.1%. 명절 후 부부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 67.3%.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명절 직후 2주간 이혼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40% 증가한다는 겁니다. 명절이 가족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과도한 차례상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전이나 기름진 음식은 필수가 아니었고 집안 형편에 따라 상을 간소화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심지어 과도한 준비로 살림을 축내는 것은 조상의 뜻이 아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교수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차리는 명절 상차림은 1960년에서 70년대 경제성장기에 풍요를 과시하는 문화와 결합되어 과장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차례는 훨씬 간소했고 중요한 건 상차림이 아니라 가족 간 합의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전을 부치는 게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40대 주부 C씨 자정 이야기예요. 남편은 15년간 명절에 부엌 근처에도 봐본 적 없는 사람이었대요.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을 하냐는 시아버지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따랐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부부만 명절을 보내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명절 노동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매년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처음 알았대요. 그 이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추석엔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봤고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전을 부쳤어요. 서툴렀지만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고서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실감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대요. 아들이 부엌 일 하는 걸 처음 보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한 게 아니라 아들이 직접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명절 준비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흔쾌히 받아들이셨대요. 50대 남성 이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결혼 25년 동안 명절에 아내한테 수고했어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명절이 무서워. 내 딸도 며느리가 될 텐데 나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나 싶었대요. 이분은 그 이후 아내에게 명절 준비를 외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아내 얼굴에 여유가 보였어요. 실제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4년 설문조사 결과 30에서 40대 기혼자 중 43.7%가 명절 음식을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예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어요.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게을러서 사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준비한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 당일 문을 여는 레스토랑도 해마다 늘고 있고요. 한 한정식집 사장님은 5년 전만 해도 명절에 문 여는 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예약이 꽉 찰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20에 30대 신혼부부들은 아예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 2년 차 DC 부부는 명절을 해외여행으로 보냅니다. 양가 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명절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처음엔 섭섭해하셨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부부는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외식합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명절이 오면 올해는 어디 갈까 하시며 기대하세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생하는 대신 온 가족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한 70대 할머니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나도 며느리 시절엔 명절이 지옥이었어. 근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또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뭔가 싶었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먼저 하지 말자고 했어.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을 5가지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차례상 음식을 반조리 제품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명절 당일 외식은 어떨까요? 제가 부엌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제안 하나가 가족의 명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는 명절 부엌 분담표를 만들었대요. 전 부치기는 아들이, 설거지는 아버지가, 상차림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의가 뭘까요? 20가지 전이 아닙니다. 자손들이 행복하게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쓰러지고 스트레스로 가족이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님께 죄송한 일 아닐까요? 이번 추석, 전쟁 같은 부엌 대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선택해보세요. 작은 결정 하나가 명절의 행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명절은 어떤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올해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혹시 이미 변화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